리멤버 안에서 500만 건 넘는 스카우트 제안이 오갔고요. 이런 준비를 잘하면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와 수많은 러브콜들이, 그러다 보니 경력직의 이력서는 달라야 됩니다. 기업이 정말 선호하시는 이력서의 특징들, 이런 우레와 같은 박수 함성은 정말 처음 받아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소개받은 리멤버 서비스를 만든 창업자이자 대표 최재호라고 합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또 참 인사가 만사다 이런 생각들 늘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다 그런 고민들 많이 있으시죠? 아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멤버라는 서비스 만들고 또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여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멤버의 비전이, 리멤버가 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리멤버는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리멤버 안에서 벌써 누적으로는 500만 건 넘는 스카우트 제안이 오갔고요. 오늘 하루에도 벌써 10,000건 이상의 그런 스카우트 제안이 쏟아지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뭘까요? 이런 준비를 잘하면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기대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직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아니, 수많은 지금 이직의 장을 열어놓고 오만 유혹거리를 쏟아놓고 막상 그 장을 누구보다 크게 만든 장본인인 서비스가 리멤버이고, 또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다? 이직이 많이 일어나야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셔서 의아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이력서를 많이 보시는 또 인사 담당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공감도 되시는 얘기실 수도 있을 텐데, 자주 이직하면 로열티가 없어 보여서가 핵심일까요? 금방 왔다 또 나갈 것 같아서가 핵심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러면 뽑고자 하지? 라는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는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쌓아야 되는 그것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만들어낸 성취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취의 경험은 고스란히 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이고 내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직의 어떤 유혹들이 리멤버 안에서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정말 충분한 성취의 경험을 쌓았는가? 라는 질문이 큰 그 기준의 잣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연봉의 조건의 어떤 유혹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뿌리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옮기게 되면 나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성취의 경험이 축적되기보다는 계속 허울 좋은 껍데기만 쌓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내공은 사실은 쌓이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껍데기는 금방 탄로가 나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충분히 이곳에서 몰입한 경험을 통한 성과를 냈다, 충분한 그 성취의 경험이 쌓였다, 오롯이 나의 내공이 된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더 좋은 기회를 열어놓고 또 다른 또 관점에서의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짧게 있고 길게 있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1년을 있냐 10년을 있냐라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서 충분히 이 성취의 경험을 쌓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 기회들의 연결, 또 기업에서의 채용, 뭐 이런 것들을 목도하다 보니 기업이 정말 선호하시는 그런 이력서의 특징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참 귀한 그런 부분들이다 싶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이력서를 한번 봐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이 일을 해봤다. 이 일을 해봤다. 이 일을 해봤다라는 것들을 쭉 기술해서 나열된 이력서입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이력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해봤습니다. 이 팀에도 가봤습니다. 이 일도 해봤습니다. 혹은 최근에는 새로운 솔루션과 툴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 툴도 써봤습니다. 이 솔루션도 써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관점을 한번 봐볼까요? 이런 성과를 내봤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봤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봤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떤 인재에 우리가 더 끌리게 되나요? 네. 우리는 해봤던 태스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내본 이 성취의 경험을 우리가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라고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필해야 되는 것도 그것이고 기업이 인재로부터 사는 것도 사실은 성과를 만들어 본 그 경험과 역량을 사는 것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은 경력직 수시 채용이 굉장히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신입 공채 중심으로 많은 채용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 입장에서 취중생을 거쳐서 써본 첫 번째 이력서가 뭔가의 성취 경험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곳에서 뭐 이런 공부를 했어요 라는 것들 중심으로 썼던 이력서가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경력직이 되는 순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무기가 있어요 이런 무기가 있어요가 아니라 나 이런 무기로 이런 성과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로 어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력직의 이력서는 달라야 됩니다. 해봤다 참가해봤다 쓸 줄 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무기로 이 전쟁에서 이겨봤다 이 성과를 내봤다라는 프레임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양에서는 좀 더 익숙한 형태들의 경력 기술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력서에 이 어떤 성과를 내봤다라고 하는 성취 경험을 어필해야 되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력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멤버를 위해서 절대 아니고요. 하나의 성취의 경험이 생길 때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력서 올려주세요 리멤버에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성취 경험이 생길 때마다 이력서 업데이트를 하는 습관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무언가가 오롯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경험들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내가 그냥 읽어서 이해하는 것과 내가 그걸 글로 써보는 것과 남한테 가르쳐 보는 것과 단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력서도 한번 정리하다 보면 오롯이 내 손으로 내 글로 써보면 그것이 나의 정말 자산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내공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의 자산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하나의 커리어 자산관리라고 명명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로 이름 날리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정말 러브콜들 이만큼씩 쌓아서 평상시에 일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 정말 이 커리어 자산 관리에 정말 달인이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일 쳐내고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오롯이 만든 성취 경험은 그대로 본인의 내공으로 자산화 시켜버리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이 변화들이 많은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죠. 그런 시점에 과거보다 좀 더 중요해지는 또 하나의 지점들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두 명의 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지만 팀워크는 좀 아쉬운 사람. 두 번째는 반대로 개인기는 좀 아쉽지만 정말 훌륭한 팀 플레이어인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인재가 더 기업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기업들이 고민도 좀 하셨습니다. 특정한 직무에는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슈퍼 개발자 한 명이 100명보다 더한 프로그래밍 역량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협업 역량은 좀 덜 해도 괜찮을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요, 거의 기업들은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합니다. 훨씬 더 협업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 두 사람을 놓고 우리 팀에 누군가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랑 일하고 싶으세요? 네, 무조건이죠. 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결국 일을 더 잘 되게 만들죠.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협업과 이 콜라보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하나도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예 산업 간의 합종 연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업 간의 파트너십은 당연한 기본 전제이기도 하고 부서 간의 협업, 팀 안에서도 협업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어떤 기본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훈련받지는 못했죠. 학교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선호하냐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인재분들을 이제 만나보고 또 기업들의 추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한 문장인데요. 이분은 1 플러스 1을 3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라는 거예요. 제가 인재에 대한 수식 중에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업적으로 이 사업과 이 사업을 같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라는 관점에서 저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한 사람의 일로서 저런 표현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일을 그냥 잘 문제없이 되게 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차원의 일로까지도 승화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이거는 극찬입니다. 두 명을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일의 차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와 정말 참 귀한 인재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점점 시대가 개인주의에 대한 성향들을 좀 더 가지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협업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그걸 굉장히 잘하고자 하는 실제로 잘하는 그런 인재들은 정말로 더 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리멤버를 만들고 있는 저희 리멤버 팀도 그 중요성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가치로서 저희는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두고 있고 그 지향점은 같이 일을 하면 힘이 나는 동료이냐 관점에서 서로를 동기부여한다 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저 핵심 가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만으로 있는 핵심 가치는 또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채용할 때든 뭐 인사 성과 평가할 때든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저희 성과 평가하는 항목 중에 이제 한 꼭지로 협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 동료는 같이 일했을 때 우리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동료이냐 관점에서 우리가 또 협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이제 벽에 있는 붙어 있는 사진 어젯밤에 이제 찍어 넣어 봤는데요. 곳곳에 저런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문구는 나는 함께하고 싶은 동료인가요? 라고 하는 문구가 우리의 팀 스피릿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협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도 하고 고치도 하려고 저런 노력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변화가 정말 가파른 그런 시대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가 과거에 있었을까? 문제는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그 트렌드 어떻게 쫓아야 되지? 계속 그런 강조들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업에서 적용하시겠습니까? 빨리 학습하세요. 뭐 이런 고민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잠깐 차치를 하고 다른 관점의 얘기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뭐 기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들 화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애자일 이 업무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회사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성과 관리 방법론에서 또 몇 년 전에 OKR이 어떻게 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또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여 볼까. 뭐 최근에는 챗 GPT를 가지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또 우리 업무들의 회사에 써봐야 될까, 뭐 계속 그런 고민들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고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이유는 결국은 자기 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인데, 자기 중심을 갖고 이 변화를 바라보고 맞이하면 변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잠깐만 놓치고 트렌드를 쫓고 변화만 중요하게 바라보면 오히려 휘둘리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사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지? 있게 됩니다. 그럴수록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생기더라도 변하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너무 모두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서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업에서 변하지 않은 본질은 뭘까? 경쟁사가 변하고 산업의 구도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도 우리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 내가 하는 이 직군과 직무에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 중심을 가지고 변화들도 잘 받아들이면서 더 그것을 휘둘리는 변화가 아니라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의 시대에 또 하나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기적 이해타산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사실 찾기 쉽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기적 이해타산을 놓고 움직이지 않고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바보라는 평가도 듣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더 좋은 나의 성장과 성취의 이익의 길일까? 오히려 좀 더 긴 호흡과 안목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나의 성장과 성취에 더 큰 이익이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리멤버 창업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과정 동안 만만치 않은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굴곡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저 긴 호흡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본질들 바라보면서 같이 해왔던 정말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리멤버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가. 단기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같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는 그 기업의 이 주춧돌의 힘이자 든든하게 받치는 척추의 힘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기초 체력이 달라지고 성장의 잠재력이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아예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어찌 보면 증명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더 빨라질 것 같은, 때로는 우려가 있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기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여전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 본질에 대한 통찰의 고민들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긴 안목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시오. 커리어의 성장이 연봉의 성장이 아니라 나의 성취의 축적이고 나의 내공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적인 커리어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기회와 수많은 러브콜들이 오게 됨을 이러한 스카웃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국내 최대의 헤드헌팅 회사를 하고 있는
리멤버의 대표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